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보여주시나요? 아마 존재 자체를 모르게 차단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고, 보여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여주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기준 없이 부모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아이들이 요청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 중에서 훗날 가장 스마트폰 자기 통제 능력이 높은 아이는 누가 될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어느 시기에 노출했는가 아닌가 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되신다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통제할수록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통제 능력은 성취감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때 부모님들이 한숨을 쉬거나 빨리 뺏거나 안 돼, 이거는 엄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건 뭔가 특별한 거구나. 스마트폰이라는 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왠지 만져보고 싶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비밀스러운 거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는 없거든요. 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출해놓고 시간이 됐을 때 3, 2, 1 가져와, 이제 약속한 거야,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면 보여줘 놓고도 결국에 마지막은 어때요? 또 통제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대한 늦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36개월 넘기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아기 때 이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스마트폰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과정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의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의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 설정을 부모님이 직접 해줄 수 있는데요. 요일별로 되어 있어서 뭐 평일, 주말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다 설정하지 마시고 전체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 4시간이다. 그러면 그 4시간이라는 틀은 정해진 상태에서 아이랑 월요일에 몇 분 할지, 뭐 토요일에 몇 분 할지 이렇게 함께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이 사용 가능한 앱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빼고 사용하면 되는 것만 몇 개만 해서 딱 설정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아이는 이 안에서만 이제 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미 한 5개 정도 안전한 앱만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떤 거 하고 싶어? 오늘은 어떤 거 볼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미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통제 밖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또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메뉴는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부모님이 설정해 주신 최대 시간 안에서 아이들은 다시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모래시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정해진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한번 아이들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30분이야 이렇게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닌 경우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아이들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10분을 설정했다면 그 10분을 다 사용한 다음에 이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사용할 것인지 좋아요, 싫어요 버튼을 통해서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똑같이 30분을 사용하더라도 고민의 과정이 있어서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을 꺼야 하는 순간은 서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스마트폰을 끈 다음에는 외적 보상을 넣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헬로플래닛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약속을 지키게 되면 별 에너지를 줍니다. 일종의 칭찬 스티커 같은 건데 그 별 에너지를 가지고 행성을 꾸밀 수가 있어요. 행성을 꾸미는 거는 스마트폰을 바로 멈추면 너무 아이들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도 주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때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별 에너지가 행성을 꾸며줘요. 짜잔. 예. 이렇게 행성이 예뻐졌어요. 이게 진동이 같이 누르면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뭔가 이 행성에 직접적으로 꾸미는 것 같은 이런 좀 느낌들이 와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팁을 좀 더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같이 막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사용하게 두다가 요 행성을 꾸밀 때 리액션을 많이 해주시면 이거 자체가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좀 조절을 돕고 싶다면 이 행성 꾸미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좀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이 주기 콘텐츠가 있는데 이렇게 알파벳을 따라서 누르면 동물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또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적으로도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또 보이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있네요. 저는 이 휴식 미션도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한 번씩 랜덤으로 너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지 않을래? 이렇게 휴식 미션이 떠요. 그럼 아이가 또 이거를 휴식할 것인지 계속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식 미션을 하겠다고 딱 누르면 그냥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를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굳이 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앱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해놨던 간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전환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이제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 그만하면 울고 짜증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즐겁게 하고 그냥 스스로 끄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또 아이들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또 내적 동기가 부여되고 다음번에 스마트폰 사용할 때도 조절 능력에 도움을 줄 거예요. 제가 이 앱을 사용해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개발되는 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대표님한테 이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겸 한번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헬로플래닛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플래닛 앱을 개발하고 있는 서효진입니다. 대표님이 이 앱을 직접 기획하신 건가요? 네, 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서비스하는 게임에 과의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사회적 책임감도 느꼈고, 그리고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해소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제가 게임 전문가지 아동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뭐 아동 심리 상담사, 아동 발달센터 선생님들, 영재교육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박사님까지 이렇게 여러 분들을 모시고 저희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점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실 때 어떤 연령을 생각하고 타깃으로 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스마트폰 자기주도성이 생겨서 원하는 앱이 명확해졌지만 본인의 스마트폰이 없어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님의 폰을 달라고 조르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 폰을 사용할 때부터 미디어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성이면 이제 5에서 7세의 발달을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연령에게 알맞은 앱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뒤에 그 행성 가서 꾸미고 보상 주는 개념은 좀 이미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한테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제가 사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체 게임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성취의 목적을, 네, 그 목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게임적 표현이나 어떤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취한 어떤 그 행성의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에서 7세라고 하셨는데 좀 더 낮은 연령한테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선택하고 직접 그렇게 하진 않지만 부모님이 틀어주는 걸 보잖아요. 근데 틀어주고 나서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앱에 들어가서 사용을 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 행성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끌 때 그냥 전환이 아니라 뭔가 내가 조절해보는 경험. 물론 부모님이 조절해주지만 그렇게 하면은 처음 좀 스마트폰 접하는 아이들한테도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앱을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저희 앱이 스마트 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바른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연습 도구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연령의 아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앱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보통 이제 자기 조절, 자기 통제 이제 이러면 조절 못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좀 조절을 잘하는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선택해주는 콘텐츠를 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가 선택하는 그 제2의 스마트폰 사용 시기가 오는데 이제 그때를 준비하면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학령기에 가면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때는 내 컨텐츠, 내 휴대폰을 가지고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어떤 치료적 관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하나, 이미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노출돼서 이런 아이들은 앱만으로는 사실 교정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의 또 바른 양육 태도, 여러 가지 동영상이 아닌 놀이, 이런 다른 즐거움도 함께 제공이 됐을 때 더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